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또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는 2623강 자살자라는 제목의 강연록 일부인데요. 자살이라는 주제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그런데 이 자료는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 구조적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출발점부터가 남달라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이 주어지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답을 개인의 노력, 부모의 책임,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엄청 큰 그림으로 연결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위로나 공감보다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원인 진단, 그리고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강연록의 논리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 독특한 논리 구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요. 자살이라는 이 사회 현상을 통해 이 강연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도발적인 주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는 자살의 원인을 환경이나 사회 탓이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게 개인의 문제로 규정을 해요. 심지어 네가 노력을 덜한 만큼 더 나은 게 안 된다고 환장하는 것이라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강한 반박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혹한 진단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보통은 개인을 둘러싼 압박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보니까요. 근데 이 강연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그 밑에 깔린 대전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대자연은 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과 환경을 준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감당 못할 시련은 없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제 위에서 보면요. 현재 내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 이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노력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운 그 결과가 마치 이자처럼 불어나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즉, 외부 환경이 나를 갑자기 덮친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네, 내 안의 불균형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나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쌓아올린 결과물부터 먼저 보라는 메시지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 환장한다는 표현도 그냥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안 알아주지? 하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분노, 자책감 이런 걸 짚어내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노력 부족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하고 현실의 격차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의 병이 스스로를 벌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굉장히 내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이죠. 자, 이렇게 개인의 노력이라는 큰 원칙을 세워두고 나서요.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연령대에 따라서 그 책임의 소재를 완전히 다르게 묻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21살을 기준으로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데 이건 대체 어떤 논리인가요? 네. 이 부분이 이 강연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세 미만 청소년의 자살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요. 그 책임은 100%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죠. 책임이 완전히 전가되는 거네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자신만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능력이나 소질, 여기서 말하는 질량에 맞는 교육이나 뒷바라지는 안 해주면서 자기 욕심하고 기대치만으로 아이를 막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의 죽음에 거름이 되는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무슨 사회 발전을 위한 희생양처럼 묘사하는 것 같아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강하고 또 논쟁적인 비유죠.
여기서 거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들의 희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여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는 자신의 잘못된 교육 방식을 깨닫고 사회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경종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개인의 비극을 사회 전체의 각성을 위한 계기로 해석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이들이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 없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대신 아이에게 과한 기대를 걸었던 부모가 그만큼의 고통을 적게 된다는 일종의 인과응보 같은 설명까지 덧붙이는 거고요. 네, 그런 영적인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를 넘어서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된 성인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겪는 자살은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성인의 자살을 온전히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가혹한 시선 아닐까요? 사회 구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극심한 취업난이나 경쟁, 경제적 불평등 같은 외부 요인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회 분석과는 정반대의 진단이니까요. 이 강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결국 앞서 말한 노력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가 쌓아온 결과물이니까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독특한 설명이 이들은 이미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떠났기 때문에 남은 부모는 어린 자녀를 잃었을 때처럼 미칠 만큼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네가 다 미치고 갔거든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당사자가 살아생전 겪어야 할 고통의 총량을 이미 다 겪고 그 고통을 모두 안고 떠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남겨진 가족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굉장히 독특한 감정의 총량 법칙 같은 거죠. 이처럼 연령이라는 기준 하나로 책임의 주체, 죽음의 사회적 의미, 심지어 남은 사람의 고통의 정도까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개인의 노력, 부모의 책임까지는 어떻게든 이 강연의 논리를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의 화살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지식인들이에요. 개인의 비극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회 엘리트의 책임을 거론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사회 현상입니다. 이 강연은 높은 자살률 같은 문제들을 그냥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딘가 꽉 막혀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상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몸에 열이 나면 어딘가 염증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요. 사회가 병들었다는 신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이미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만큼의 경제성장과 사회 기반을 닦아놨다는, 자기 몫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반 위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할 지식인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인들을 향해서 무의도식했다는 아주 강한 비판이 나오죠. 책이나 읽으면서 세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하필 지식인인가요? 사회를 이끄는 주체는 정치인이나 기업가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강연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단순히 학위나 책에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 법칙을 깨우친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이 환경을 움직여서 운용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돈이나 권력 같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는 지혜, 이걸 가진 지식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야말로 사회라는 복잡한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서 기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진단이군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고통이 바로 높은 자살률 같은 현상들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들은 재료를 다 준비해놨는데 요리사들인 지식인들이 요리를 안 하고 있다는 비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강연자는 자신을 비메이커라고 칭해요.
세상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식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고 선언하죠. 굉장히 예언자적인 혹은 뭐랄까 메시아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지식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행동에 나서면 돕겠지만 무시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 경고까지 하니까요. 이건 거의 최후 통첩처럼 들립니다. 네, 그만큼 지식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 막중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오늘 살펴본 강연록 정말 독특한 여정이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과 부모의 잘못된 기대에서 찾고 연령에 따라 그 책임을 다르게 묻더니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를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의 손에 쥐어주는 그런 거대한 논리 구조를 보여줬네요. 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책임의 전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방기를 지적하는 거죠. 개인은 노력의 책임을, 부모는 올바른 양육의 책임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식인은 사회를 이끌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었다. 굉장히 거대한 관점의 진단입니다. 심리상담이나 사회정책 제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식의 역할이 단순히 알미나 개인의 성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운용의 책임에 있다는 주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지식인은 더 이상 안전한 상아탑에 머무는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통찰력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거대한 직무유기라는 거죠. 이 자료는 지식인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